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화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심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증인을 대표해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영림의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영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의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 현황 3쪽부터 1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입니다. 17쪽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지방 공기업 운영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기준으로 상수도 2,131억 900만 원, 하수도 1,106억 8천만 원으로 총 3,237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으로는 지방 공기업의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경영 개선을 추진 중이며 자산 재평가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총괄원가 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납요금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지속적 징수 활동으로 자체 재원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3년 전부터 상하수도 요금의 낮은 현실화에 따른 재정 악화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상수도는 7월부터 전년 대비 12%, 하수도는 1월부터 20%를 인상을 한 바 있지만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해 시설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5월부터 요금 현실화 용역에 착수를 하였고 시민 부담도 고려한 타당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서 재인상 시기와 요율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노 수도 계량기 교체 사업 추진입니다. 25년도 기준 수도 계량기 설치 시는 총 86,700전이며 매년 내군 연한이 경과된 수도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여 계량 정확도를 높이고 요금 부과의 신뢰성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 계획과 소관입니다. 89쪽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유수율은 24년 89.5%이며 올해 목표는 90%입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26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노관로 226km를 교체를 하고 있으며 누수 탐사 및 수압 측정 등 정밀 진단을 병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현황입니다. 330쪽 대체수원 확보에 따른 신규 정수장 개발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S전자와 협약을 통해서 공업용수 15만 톤을 이양받아 대체수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정수해서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신규 정수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시설 용량은 15만 톤, 사업비는 2,568억 원입니다. 금년부터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30년 이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용수 사용량 급증 등 장기적 수요에 대처하고자 배수지 신증설 11개 사업과 고덕산단 공업용수 관로 공사 등 총 1조 2,972억을 투입을 해서 2030년까지 물 인프라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팽성저수지와 고덕국제화 배수지, 브랜시티 배수지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32쪽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지원입니다. 고덕산업단지의 2차로 공업용수 25만 톤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팔당호에서부터 내기실을 거쳐 56km의 관로 및 가압장을 설치를 할 예정이며 관내 구간은 26년 6월에, 관내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467쪽 통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민원 증가로 인해서 10만 톤 규모로 신설 이전 중에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착공하였으며 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8쪽 고덕 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인처리시설 1일 2만 2천 톤으로 2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는 187억 원입니다. 다음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인처리시설 10만 8천 톤으로 26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426억 원입니다. 두 사업 모두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완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수 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 관거가 미정비된 농촌마을에 분류식 하수 관로를 설치해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학현, 내기 등 5개 지역에서 총 96km의 오수 관로와 3,071가구의 배수 설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70조 평택시 노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집안 침하, 파손 등의 우려가 있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등 기술 진단과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정비가 필요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정비 공사는 23년도에 완료를 하였으며 2단계는 29년까지, 3, 4단계는 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1쪽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LH에서 건설한 고덕 하수처리 시설은 성능 보증 미확보로 인수인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공사 실시 설계 중이며 LH와 협의를 해서 설비 교체 후 차질 없이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11시에 오셔가지고 한참 기다리셨네. 6시간 정도 기다리셨네. 고생하셨습니다. 73페이지 좀 뵐게요. 관리과 우리 상수도 현황입니다. 사용료 체납액 보면 24년도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 밑에 보면 25년도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25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인가요? 이 기간이 여기에 좀 기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체납액이 1년치가 2886건인데 4개월치 체납 건수가 21,867건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왜 그러냐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저희가 체납 동료도 하고 그래서 최종 이제 체납으로 남아 있는 거고 이게 아마 3월 31일자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부가 그 전에 한 달 전 것도 아직 다 납부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는 지금 체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두세 달 지나면 이제 거의 없어질 그런 금액인데 그 시점에 맞춰 갖고 금액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딱 보기에는 자료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유를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이게 보기 좋게. 자료 정리가 저희가 보기에는 좀 혼선이 올 수 있죠? 상수도 그 뒤에 현황을 보면 결순 처분 내역 및 사유인데 소멸시효가 돼서 결순 처분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순 처분하고 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제 3년이 지나게 되면 그 3년 지나기 전에 뭐 저희가 체납 동료라든가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그 체납 동료 활동을 하긴 하겠지만 3년이 지나게 되면 무조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 체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3년이에요? 네.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멸시효가 3년. 네. 3년이라는 것도 기재를 좀 해주세요. 다 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도 연도별로 좀 나눠서 좀 17년부터 돼 있는데 만약 돼 있더라면 연도별로 나눠서 그 연도에는 소멸시효가 많고 결손액이 얼마인지 총 금액은 잘 하셨는데 연도별로 소개를 정리해서 합계를 내셔야지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의원님께서 이번에 자료 작성에 이제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들이랑도 충분히 얘기를 들으셨어요? 나눠서 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좀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얘기 나오셨으니까 전에부터 뭐 쭉 했던 얘기인데 이 행감이 좀 쉽게 좀 이루어지려면 집행부하고 행감이 일방적인 행감이 돼서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설명하기 바쁘잖아요. 이 행감이 자료 내역이 좀 간소화되고 좀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돼야 될 게 뭐냐면 결손액이 있으면 왜 결손액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자체 평가도 있어야 되고 문제점이 뭔가 대안까지 집행부의 대안까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들 저희 생각은 이건 맞지 않는데 또 다시 의문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부족한 자료를 또 요구할 수도 있고. 큰 틀에서 들어가면 행감이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평가라든지 집행부의 어떤 나름대로의 결과가 보고서가 전혀 돼 있지 않다. 그냥 일련의 과정이 나열만 되어 있다. 좀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는 내년에는 좀 조정이 돼서 행감을 좀 간소화시키고 시간도 좀 줄이고 정말 할 것만 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업무 보고잖아요. 평상시 업무 보고 하시잖아요. 그때 질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료부터 바꿔줘야 돼. 평가서, 대안, 문제점까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집행부의 나름대로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희한테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희 생각이 또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민원도 있을 것이고 결부를 시켜서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를 할 거라고요. 이랬을 때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거거든. 행감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행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퍼센트 좀 넣고 늘 얘기하지만 이 표지에 결제 도장 위에다 넣지 말고 앞에 표제부에다가 총괄을 좀 넣어주세요. 전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총괄표가 있어야 돼. 그 내용에 대해서만. 그럼 간단히 요약해지잖아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보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자료 요청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다는 내용이고 우리 각종 2천만 원 이상 설계 변경 내역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이 설계 변경 사유가 책자에는 상당히 간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간편하게 돼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다. 일하시는 분만 암호로 적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걸 보기 위해서 공부 또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지. 그 설계 변경 보면은 우리 수도계획과 위에 거 제가 저한테 내주신 자료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저한테 하나씩 정리해서 주신 거 있어요. 몇 가지만 예를 좀 드릴게요. 설계 변경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 생각이 틀리는지 맞는지 설계 시에 조금만 생각하면 반복되는 설계 변경 사유가 나와서는 안 된다. 금액이 변동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체 사업 중에 과연 설계 변경되는 게 몇 프로가 되는지 설계 변경 사유가 들어오면 다 설계 변경을 해주는지 다 해줍니까? 100%? 그러니까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검토했는데 합당한 것만 설계 변경이 그러면 가능한 설계 변경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다 들어왔는데 100% 해주지는 않잖아요. 이유가 있어 타당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여기에 좀 적어주시고 불어 내역이 뭔가 설계 변경 들어왔는데 그게 왜냐하면 다음에는 반복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기 보면 다 반복되는 설계 변경 사유더라. 거의 비스무리하더라. 이런 내용들이거든. 왜 설계에서 왜 누락이 되고 반복이 돼야 되냐? 그 특정 감사에서 왜 걸린 게 여기에 또 나와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설계 변경된 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되고 있겠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런 거 한 가지 자료 요청하면 산더미처럼 쌓여. 사유지 구간 토지주의 요청으로 위치 변경. 그래가지고 금액이 증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원인자인 삼성물산의 요청에 따른 계획 변경. 원인자 부담이었던 건가요? 삼성일로 상소갈로 이설공사. 네, 원인자보다 검사.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이거 한 건만 저 여쭤볼게요. 네, 요거 한 건입니다. 이게 P5 공장 건설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거기 보도 구간에 묻혀 있는 수도를 잠깐 이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의 요청이었잖아요. 원인자 요청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요거 원인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을 받으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엔 증액으로 원인자 부담이 돼 있더라도 증감료는 들어간다. 증액에는. 그럼 원인자 부담이 별도로 얼마나 들어간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여기 저 4,100만 자체는 예, 저는 알지만은 아마 의원님도 내용을 그러니까 이거 자료 요구하면 또 줘야 되잖아요. 그 옆에다가 네, 설경 변경 사유 옆에다 좀 길어지더라도 써달라는 얘기지. 예. 디테일에 들어가면 자료 요청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해주시면 해주신 대신에 저희들이 편안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사붕괴 예방을 위해서 가시설 수량 변경. 토사붕괴 예측 못했어요 설계 당시에? 이게 소규모공사나 이런 건 노후관 교체 같은 거는 보링 요거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원인이 다 예, 있다고. 그 뭐 등등 해가지고 네. 1억 3천, 1억 2,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을 시켜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건이냐고 이게. 물론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겠지만 이게 되게 많아요. 이런 건이. 민원 감소에 따른 누수 탐사 수량 감소. 이게 설계 시에는 민원이 많았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민원이 줄은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네, 요건 그럼 민원이 많을 때는 설계 시에 금액을 많이 넣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민원이 팍 줄었어. 요거는 예측을 해서 하는 그 용역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3년치를 갖다가 그러니까 차수본으로 공사하는 구간인데 요 안에는 그러니까 누수 탐사도 있고 뭐 가압장 가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작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아마 보실 때는 좀 어려우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다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적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주민안전 보행 확보 민원 요청으로 보도구간 추가 설치. 처음부터 주민안전 생각 못하진 않았을 건데 이런 거 공사 중 토사 현장 적치 불가로 소음반 반영. 운반거리도 바뀐 거잖아요. 이걸 이거 좀 거의 8억 돈의 당초의 사업비인데 10억이 넘게 들어갔어. 다 예측 가능한 설계 변경 사유가 많더라. 그럼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따지면 머리가 아프지잖아. 다 그래. 되게 막 임시할장 확보로 인한 소음반 반영. 행성읍 둘이. 현장 내 토지 적치 공간 없음으로 임시 야적장 확보. 이거 사전에 이걸 점검 안 했을까?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계 변경 사유가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의원의 눈에서 생각을 해서 행감 자료가 올라와야 된다. 내가 들고 대기업에서 내가 거기에 부장이야. 사장한테 어떤 결제서를 가져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져 올라가면 이게 타당하겠느냐. 타당하지가 않아요. 자료 하나하나 의원님들 정말 바쁘고 하나하나 볼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 궁금한 거 자료 요청하면요 엄청날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생각하더라도
이런 게 좀 의구심이 간다 이런 게 되게 많거든. 그 전문가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보는 눈이 얼마나 넓게 보겠어요. 우리 바보로 생각할 거 아니야, 시의원들을. 제가 설계 변경에 대해서 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여기 정확하게 있는 자료는 그냥 보고용이에요. 그냥 이런 자료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행감 자료는 아니다. 아마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정을 못 했다는 거지. 그죠? 내년에는 전면 디테일하게 표제부 만들어서 껌껌이 앞에다 한눈에 크게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의견 검토가 들어가고 평가서도 들어가야 된다. 같은 말이지만 그리고 대안이나 문제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하고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다 말고 전체 말고 자기가 보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업들 이게 눈에 딱딱 들어와요. 자기 지역구에 안 되고 있는 것들. 그럼 그런 위주로 행감을 해야지. 민원 하나하나 갖다가 행감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옳지 않다. 여기 전체가 그래요. 제가 이거 하려면 저도 1박 2일 걸려요.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의원님들 다. 그래서 내년 26년부터는 뭔가 좀 바뀌어보자. 내년부터는 저희 이 기존 양식 틀을 좀 깨는 한이 있어도 내용을 좀 충실히 좀 보충해서 건의해서, 붙이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각 국별로 건의해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 행정심판 관련해서는 소송 관련해서 하수과나 수도과 이렇게 내용은 잘 정리를 하셨어요. 다른 부서들은 뭐 그냥 제목 딱 정하고 밑에 뭐 결과만 딱 쓰고 내용이 없어서 그거를 봐갖고는 뭐 잘 알 수가 없는데 자세하게 재판에 왜 재판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는지 승소 뭐 확정일 이런 거까지 세부적으로 잘 하고 조치사항도 쭉 변론 기일도 잘 해서 이것만 봐도 어떤 거로 이 소송이 이루어졌고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변론 요지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해서 다른 부서들에 제출한 거에 비해서 잘 제출하셨다. 내용 정리가 이렇게 정리만 하면 뭐 우리 의원님들이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저 잘 보고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좀 이런 좀 사업 청구 및 판결 내용이나 이런 정리를 잘 해서 향후에 좀 제출하라고 말씀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잘 하셨다는 말씀 먼저 그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다른데 제가 이렇게 자료 행감 때 요청한 자료들을 한번 받아봤어요. 화성이나 시흥이나 안양 같은데 그러면 뭐 우리하고 당연히 겹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요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개별 의원님이 요청한 게 아니지. 그냥 공통으로 쭉 요청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하수 슬러지 설치 사업 추진 현황, 뭐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사업 포함, 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지도 점검 결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 근데 뭐 제가 이걸 이번에 뭐 요청하겠다는 게 아니라 산건이 차원에서 어떤 정리를 쭉 할 거예요. 제가 요청을 할 거지.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여태까지는 그렇게 요청을 안 했지만 요청을 해서 정비를 해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요청할 사업들을 좀 미리 좀 제출을 해줘야 또 준비 기한 시간도 여유가 있을 테니까 그건 그렇게 할 예정이다. 모르겠어요. 다른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나눠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서 좀 이게 또 부서가 또 우리가 하지 않는데 거기는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뭐 안심 화장실 설치 현황, 뭐 화장실 지정 현황 및 뭐 지원 이런 거는 그 다른 치고는 거기서 하니까 이게 있는 거지.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검토해서 그렇게 할 거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따른 사항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하나 좀 띄워볼게요. 몇 가지 사업인데 저기 이제 이게 여러 군데가 그렇긴 한데 이제 좀 뭐 그걸 다 일일이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저렇게 이제 저 부분에 한 면이 쑥 들어갔잖아요. 그 이제 저게 오성면 중리 쪽인데 과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진 보내드려서. 그러면 저거는 그냥 저게 된 게 아니라 하수관거 정비 사업 때 저기를 절개한 거죠. 절개하고 묶고 포장을 한 거야. 근데 저렇게 좁은 부분만 이제 더 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저게 이제 주저앉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아주 쭉 길이 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일반적인 차량이 갔을 때 위험하기도 하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수광고 정비 사업을 하면서 도대체 예산을 저런 사업들의 예산들을 제대로 더 씌우기까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짜고 지출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조건만 더 씌우기 포장을 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건지 이게 다 동일한 건지 아니면 읍면별로 다른 건지 사업별로 다른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면 이게 집안이라는 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침하되니 우리도 이제 일 잘하는 우리 뭐 도로 정비팀이나 도로 관리팀들은 그런 사업을 한 다음에 현장 확인해서 다시 보완 조치 요구해서 다시 포장하고 이런 걸 잘 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그냥 포장 더 쉬게 하면 끝 하고서 향후에 조치를 안 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예를 들면 그럼 저게 회사하고 하수관고 정비 사업을 하는 업체하고 해서 2년 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더 씌우기를 한다라든가 이런 게 원래 계약에 없는 건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드는 거지. 그거에 관련된 자료는 정리를 해서 좀 제출을 해주세요. 넘겨보세요. 이런 식이란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그냥 도로가 어디가 침하됐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나 뭐 수도를 뭐 새로 했든 근데 제가 알기로 이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야. 그거에 따라서 저렇게 침하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그 지나다니면서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 저게 그냥 몇 개월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년 동안 저렇게 돼 있는 거야. 벌써 그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렇게 공사한 게 한 4, 5년 된 거지.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게 심해진 거는 한 2, 3년 된 거고. 저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저걸 안출해 도로과에 도로정비팀에 저거 포장해 주세요라고 더 씌우게 해주세요 하면 아니 안출에 무슨 돈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저기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을도록,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를 잠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네. 네, 지금 그 화면상에 저런 현상이 이제 송탄동에도 좀 있어요. 송탄동에 그 오래됐어요. 저런 현상이 오래됐는데 저거 임시 포장을 우선 하잖아요. 임시 포장. 임시 포장을 보통 며칠 정도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 현장에서 임시 포장을 해놓고 뭐 30일인지 50일인지 60일인지 그 기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재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런 현상이 나는 거는 이제 기반이 좀 약한 데도 있겠지만은 다dim노라 활용을 덜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 정도 폭이면은 그러니까 승차용 로라는 사용하기가 힘들고 본인이 끌고 다니면서 그 소형 그 다듬기로다가 작업을 하는 건데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사실 그 담당 주무관님들이 현장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뭐 저 많은 그 현장을 다 일일이 가볼 수는 없겠지만은 저런 현상이 나오면은 하자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유승용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저렇게 계속 보유하고 간다고 하면은 어디 부분이 잘못된 건지, 우리 집행부 관련 과에서 잘못된 건지, 공사업체에서 잘못된 건지 뭔가는 구분을 해 주셔야 차후에도 저런 현상이 안 나타날 텐데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때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것도 이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 부분이고, 또 이제 보면 이건 현곡 산단이에요. 저것도 이제 현곡 산단, 저 공사 절개할 때 제가 갔기 때문에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기는 어려울 거야. 그리고 포장한 거야. 근데 이제 저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상태가 원인자로 따지면 하수광고의 원인인데, 그럼 이거 하수광고 거기서 처리를 해야지. 이거를 그 도로 정비과 정비팀에서 예산 갖고 이거 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에 맞는 업체 그 부서 저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찍은 건 아니고 기존에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해서 막혀 있으면 이제 물이 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 제가 점검하고 정비하면. 근데 이거 도로 관리 부서에다가도 이거 뭐 보여드렸거든. 뭐 이거 뭐 꼭 상하수도 사업소만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게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 일일이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읍면동도 협조를 해줘야 되고, 우리 시민분들도 좀 자기 주변 거는 자기 본인들이 좀 정비해 주시면 더 좋고,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안에도 뭐 저런 상태들이 있는 곳이 있었던 건 이제 뭐 전에 걸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 보도 기사에도 나왔던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우리 평택시에 있는 현장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전수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도 나왔는데, 뭐 소장님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저도 이제 문제 의식이 드는 게 이런 거야. 여기 사업비가 보면 개당 15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갖고 처리를 했어 이미 일부는. 근데 이걸 하고 있는 사업소의 저기 다른 수원시에 있는 다른 구청에 확인해 보면 자기들은 100만 원 이하로 사업하고 있다 이게요. 그럼 고민이 생기잖아요.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이게 뭐 5만 원, 10만 원 차이도 아니고 막 50만 원씩 차이가 나면 100개면 얼마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믿고 맡긴다 이런 식이 아니시겠지만 잘 비교해서 그리고 상황도 뭐 보면 이게 사고인지 안 사고인지 어떻게 알아 이걸 파악해서 뜯어내서 봐야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잘 파악하고 알고 계시니까 잘 점검해서 조사해서 저기 깨져서 그 다른 지역의 시민분들이 다친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도가 나온 거고 하니까 시민분들의 안전에 관련한 사항이니까 잘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빗물바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이제 갑자기 극지성 호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다른 뭐 아까 안출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전년도 침수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빗물바지 확장이라든가 현장 점검 다 했고 빗물바지 준설 뭐 다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는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서 협조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하셔서 읍면동 25개 읍면동에 다 같이 움직여서 이번 호우 때 지난 호우 때 별 피해가 없도록 읍면동에서 열심히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지금 맨홀 뚜껑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 관내 뭐 5만 6천 개 중에 한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가를 봤을 때 150만 원하고 100만 원의 차이가 좀 뭐 개수로 봐서 2,900개니까 좀 많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물 뭐 빠지지 않게 구조물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건데 저희가 사실은 그 재정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 부분을 사전에 좀 제거하는 걸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재정이라는 게 현실적이 있으니까 위험도에 따라서 좀 잘 조사를 해서 조치 단계별 계획을 좀 해서 수립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승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보면 뭐 자료로 받은 것도 보면 그 설계 변경을 통해서 뭐 단가들이 막 37% 늘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34%뭐 보면 액수가 2억 5,400 뭐 2억 9,400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업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 본 당초 사업비보다 37%씩 30%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소명하기가 사실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뭐 전혀 없을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겠지만 그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할 때 반영을 좀 해서 이런 좀 급격하게 증감되지 않는 그런 일이 좀 그렇게 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그 일반 공정의 건설 공사보다 그 설계 변경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마련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송탄 우리 정 수장은 앞으로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독국 배수지가 수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가압장으로 2년간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 그
지하에 그 매설물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그뭐 포트홀 정도는 그나마 나은데 싱크홀도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평택시는 상하수도로 인해서 올해 발생한 뭐 싱크홀은 있나요? 싱크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포트홀은 아마 도로부서에서 자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독에서 일어난 거는 상하수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저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페이지 330페이지 보면 대체 수원 확보했다는 신규 정수장 개발인데 그 신규 정수장 건립 추진으로 생활용수 부족 해소인데 이 공업용수 공급량을 15만 톤 평택시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어요? 현재? 지금 그쪽은- 일단 서류상으로는 평택시 수도계획 그 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어 서류상으로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정수장 건설에 따라서 공업용수 지금 관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현재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계획 보면 하수 제2용수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 제출 예정인데 이게 민간에서 수원시 이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성 반도체 지금 고덕 산단 내에 뭐 ESG 경영 때문에 지금 수원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하수 제2용수를 29만 2천 톤을 받기로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공업용수 2단계 25만 톤 중에서 15만 톤을 우리 시에 이양하는 걸로 다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근데 민트 사업이 조금 좀 설계 중에 있는데 당초 5월달 계획이 돼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수장 건설을 설계를 올해 3월부터 하려다가 9월로 약간 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그럼 민간에서 수원시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수원시에 인허가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 건가 보죠? 그쪽에 민투 사업 제안서를 하면서 각종 뭐 피맥이라든가 그런 검토 사항들을 좀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 당초 뭐 30년 얘기를 했었는데 31년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루어지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어찌됐든 공업용수를 우리 평택시로 이양 받는 거잖아요. 예, 받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도 30년부터 보시면은 현재 42만 9천에서 30년에 57만 9천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만 이루어지면 돼. 제2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평택시 내에 별도로 설치합니까? 아니면 수원에서 설치합니까? 그거는 민투 사업에 따라 수원에서 제안하면서 수원 쪽에서 총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수관로 제2용은요. 그리고 우리 요 2단계 관로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관내는. 해수 담수화는 완전히 접은 거죠? 현재로서는 접었고요. 1년간 그 테스트 베드에서 그 발생한 자료들은 지금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수 담수화 1년 동안 그 소규모 플랜트를 좀 가동을 했고요. 그 가동한 플랜트에 대한 데이터는 삼성과 협의를 해서 삼성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일부를 갖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진행이 아니라 혹시 물이 추가로 필요했을 때는 해수 담수화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준비된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험에서는 그거 사용해도 예, 오케이는 삼성에서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 예, 오케이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번에 또 기사 보니까 기장고는 해수 담수화 시설 해놓고 다른 거로 쓰더라고. 정수장으로 쓴 건가. 그래서 하여튼 그 실수나 잘못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도록 그런 철저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화 공공하수 처리 시설과 고도 공공하수 시설 인처리 시설 이 실제 효과가 어떻게 판단해요? 그 전에 우리 지금 퇴직하셨지만 하수과장님은 이게 환경국의
의회에서의 의견은 효과가 있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그 당시 하수과장님은 실질적으로 별 효과도 없는데 라고 하는 그쪽에 좀 방점을 두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을 하는 게 목표로 하는 거에 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이런 인식이라면 한쪽은 다르더라고요. 입장 차이가. 그럼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가 거의 그리고 올해 준공이든. 수질은 좋아지는 게 맞고요. 근데 그 물량 자체가 문제라 이제 그 급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좀 물량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량 갖고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수질 개선을 하려면 물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총 인천이 한 후에 물량. 예.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 하수처리에서 총인 처리설 갖고는 저희가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있잖아. 뭐 통복천 수질을 뭐 2등급까지 끌어올린다든가 최하 뭐 3등급 그게 목표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 사업 예산을 잡아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건 이제 수질은 좋아지는데요. 통복천 수질 개선에 이와 처리장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항도 있으니까 그럼 그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통복천에 지금 통복처리장에서 한 것도 거기다가 유입하잖아요. 예, 현재 유입되고 있습니다. 통복천 것도 통복천으로 지금 통복처리장은 근데 총인 처리 시설 없죠? 있어요? 예, 없습니다. 없어. 예. 그럼 새로 지금 우리 건설하는 곳은 총인 처리 시설 계획에 넣었어요? 담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통복 현재 들어가는 거에는 별도로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예. 그 내역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건 좀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추가로 사업비 들여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인 부분이라 사업을 할 때 담아야 될 필요성이 명확히 있으면 담고 그럼 그걸 어떻게 제2용수로 활용을 어디다 할 건지도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천 그거는 참 고민은 돼. 하천수를 뭐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하천 장마철이나 우기철은 가능한데 평상시엔 또 그게 좀 그 부분도 향후에 좀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는. 그다음에 그 고덕 그럼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인수인계 됐어요? 하고 있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 지금 하자에 대해서 그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 그 공사까지는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돼서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인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운영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하자 시설에 대해서 그 교체나 뭐 이 시설 재점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한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하려고 지금 밀어놓고 있는 거고요. 운영은 저희가 지금 최대한 그 시설을 바꾸거나 보수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리막이 있는 게 몇 개예요 총? 분리막이 8지가 있습니다. 8개인데 2개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올해 우기철을 대비해 가지고요. 일단 저희가 2지만 지금 LH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자 보수 공사는 8지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우선 급한 거 2개 먼저 하고 예, 예. 6개는 그럼 6개도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같이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6개도 분리막을 교체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2개 한 것까지 포함해서 8개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하자 공사할 때는 2지 한 것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LH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처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평택시만이 아니라 네네. 아니 근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돼. LH에서 직접 건설한 게 아니고
그 하나라는 기업체에다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그 태영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이제 통키로 한 건데요. 운영상에 좀 있을 수도 있었고요. 약간 드럼 스크린의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게 잘 이해가 또 안 돼서 그래. 운영은 현재 그 드럼 스크린은 저희가 일부 보완을 했고요. 보완을 해서 이제 쓰고는 있는데 이제 그 항구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항구적으로 지금 시설물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오는 하수 정화한 후에 나오는 물의 수질은 법적 기준치에는 문제는 없어요? 예, 수질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현황이 쭉 하수과 소관이 있죠. 네네. 궁금한 게 있어. 이 통계를 쭉 내서 보면 부가 건수는 어찌됐든 101건인데 이게 부가일을 24년도부터 우리 25년도 4월 7일까지 부과한 거에 내용을 제출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부과 금액은 459억이야. 억으로 따지면. 그다음에 징수 금액은 176억인데 납부율은 97%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니 459억 중에 징수 건수는 176억인데 납부율이 97% 맞잖아요, 여기. 페이지 620페이지. 금액으로 안 하고요. 건수로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는 건수로 계산합니까? 잘못 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액수가 큰 데가 지금 미납이잖아. 아니 459억을 부과시켰는데 징수 금액은 176억이면 어떻게 보면 반도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징수가. 근데 납부율은 97%라고 하면 납부율만 보면 야 이거 훌륭하다라고 보죠. 근데 더 문제는 그 내용이야, 내용. 네? 한 사업장이 이게 100억이죠? 총 270억입니다. 76억. 그러니까 24년 1월 31일 날 부과한 금액이 100억 아니야. 네네네. 그 전에 거는 별도로 치고. 예. 그다음에 뒷장에 넘기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액수가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15억.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 이거 그럼 여기 하수도가 연결돼 있어요? 현재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입주잖아. 8월 말에. 네네. 그럼 하수도 버리면 어디로 가요? 그건 지금 계속 그 도시계획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 사업소 입장 있잖아. 특별회계 아니야. 예예. 그 우리 예산으로 특별하게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수입 잡아서 지출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책임이 특별하게 기본 원칙이잖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입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입주해서 물 쓰려고 물 버리면 당연히 하수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내부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뭐래도 우리는 특별하게라 못합니다. 이게 뭐 거기 입장에서는 나 원칙적이라고 보는데, 근데 또 시의 전체적인 또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것만 주장하기엔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검토 중이에요? 예. 뭐 분납 받는다든가. 분납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책임 소재가 있잖아요, 이게. 예. 그 원만히 좀 해결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움. 나도 뭐 이래라 저래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도 지금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와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게 그 준공 전에 돈을 낼 수 있도록 계속 그 업체하고도 계속 주기적으로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법률적 검토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왜냐면 그것 때문에 필요 이상의 나중에 법률적 행정적인 저희가 따르면 또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또 그것만 또 주장해서 또 시민분들이 보는 현실적인 피해를 또 눈 감을 수도 없고. 민간 도시개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아주 들게 해주는 건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뭐 그거는 별도로 저도 터지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제가 5분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